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우리 지갑 사정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연결고리, 호르무즈 효과에 대해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다에 있는 좁은 길목 하나가 한 나라 경제 전체를 그냥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이야기의 무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르시아만하고 오만만을 딱 잇는 아주 좁은 병목 같은 곳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전 세계 원유가 지나다니는 뭐랄까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같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곳일까요? 왜 여기가 원유의 숨통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나 중요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지정학적인 배경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나라가 쓰는 석유, 그 중에 70%가 중동에서 오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중동 석유의 거의 전부, 그러니까 무려 95%가 방금 본 그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꼭 통과해야만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외나무다리나 마찬가지죠. 의존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외나무다리 같은 생명줄을 누군가 끊어버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기름 한 방울도 못 지나간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와, 이거 순식간에 우리 경제 안보에 그냥 빨간불이 번쩍 들어온 거죠. 자, 바로 이 위협. 이게 바로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미노는 하나만 쓰러지는 법이 없죠. 연쇄적으로 아주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자, 시작은 중동의 분쟁이었어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니까 시장에서는 기름 공급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국제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전 세계 경제로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보세요.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아주 안정적이던 유가가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서 80달러 선까지 위협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경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프게 때린 첫 번째 충격파였습니다. 근데 이 유가 충격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유소 기름값 걱정에서 시작된 공포가 마치 전염병처럼 금융시장,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아주 빠르게 옮겨붙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터지고 말았죠. 코스피 지수가요, 하루 만에 무려 마이너스 7.24%나 폭락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역사상 가장 큰 포인트 하락이었어요. 452포인트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모니터가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었죠.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걸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잔뜩 겁을 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하루 만에요, 무려 5조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그냥 시장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한국 시장은 위험하다는 신호였죠.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외국 돈이 한꺼번에 나갈래? 하고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6원 넘게 폭등하면서 1,466원을 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시죠? 정리해볼게요. 저 멀리 호르무즈에서 시작된 위협이 유가를 급등시켰고, 이 고유가는 이제 물가 오르고 기업들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포심이 투자자들을 패닉에 빠뜨려서 주식을 팔게 만들고, 그 결과 우리나라 돈의 가치까지 떨어지는 정말 최악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요, 이게 단순히 경제 뉴스에 나오는 숫자, 어려운 그래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충격이 어떻게 시장을 넘어서 우리 집 식탁, 내 지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예측을 내놨어요. 만약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는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만큼 깎여나갈 거래요. 반면에 우리가 마트에서 장 볼 때 체감하는 소비자 물가는 1.1%포인트나 더 오를 거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버는 건 줄어드는데 쓸 돈은 더 늘어나는 정말 힘든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끔찍한 상황을 부르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모두가 정말 두려워하는 단어죠.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정말 답이 없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세 가지 미래입니다. 첫째,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갈등이 한 1, 2주 안에 끝나서 유가도 다시 60달러대로 돌아가고 시장도 금방 안정을 찾는 겁니다. 둘째, 이게 기본 시나리오인데요. 분쟁이 한두 달 정도 길어지는 겁니다. 그럼 유가는 90달러 근처에서 움직일 거고 우리 주식시장도 꽤 깊은 조정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때는 유가가 120달러를 가뿐히 넘어 폭등할 거고 경제 전체가 엄청난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도 나름의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약 7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전략 비축률을 쌓아뒀고요.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위해서 20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비상대응반이 24시간 내내 시장을 감시하고 있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국적선사를 동원하는 비상수송 계획까지 마련해뒀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요, 딱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닥칠지 모르는 다음 글로벌 쇼크에 정말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